여기 제목이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조정명세서라는 서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가끔씩 말문제로 뭐를 출제하냐면요. 이거 순서를 물어봐요. 다음 중 우리가 지급이자라는 건 이자 비용이거든요. 다음 중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순서대로 알맞은 것은 이거 출제 많이 하거든요. 여태까지 좀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요 순서를 외우시길 추천 바랍니다. 아시죠? 지금은 안 외우셔도 돼요. 어차피 순서대로 할 거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이자 비용이라는 건 당연히 송금이에요. 송금인데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있죠? 여기에 있는 네 가지의 이자 비용은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대요.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자, 여기에서 사채는 그 개인 사채예요. 개인 사채. 회사채 말고요. 일수나 이런 데 있죠, 여러분들? 개인 사채입니다. 자, 이거 한번 사례 들어보죠. 보시면, 자, 이번에 갑법인 있죠? 갑법인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10만 원 빌린 거예요. 그렇죠? 그 10만 원 빌렸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여러분들 좀, 사채업자분들은 좀 자기 본인 이름 잘 안 쓰죠?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를 하도 봐서 옛날엔 드라마 보면은 꼭 사채업자가 가명을 많이 써요. 가명 쓰면 되게 무서워. 막 독사 막 해가지고, 뭐 살무사 막, 그죠? 막 코브라 막 해가지고 무서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독사라는 가명을 쓰는 사채업자한테 10만 원을 빌렸다라는 뜻이에요. 자, 빌렸고요. 그러면 일단 갑법인은 10만 원을 빌렸으니까 독사라는 사채업자한테 이자를 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자를 10,000원을 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자를 주면 소득을 항상 줄 때 뭘 해야 돼요? 원천징수 해야죠, 여러분들. 원천징수.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원칙은 14%. 맞죠? 배우셨을 거예요. 이자 소득, 이자 배당 소득은 원칙이 14%입니다. 맞죠? 그러면 갑법인은 독사한테 10,000원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1,400원만큼을 원천징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소득을 지급하는지 갑법인은 세무서에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도 돼요? 알려줘야 돼요. 원천징수하면 항상 여러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알려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만약에 실제 제가 지금이야 돈을 10만 원 빌렸다라고 했지만 한 100억 그렇게 빌리기 위해서 법인이다 보니까 한 10억, 100억 정도 빌린 거예요. 그럼 이자는 한 1억, 뭐 10억, 요즘 1억에서 한 10억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엄청난 이자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에서는 갑법인은 독사한테 100억을 빌렸다라고 가정하면 전혀 독사라는 애한테 100억을 빌렸고요. 원천징수를 14억 해가지고 나머지 86억을 줘야 돼요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무서는 요 독사라는 애 있죠. 사채업자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가요. 어떤 세무조사가 나가냐면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나갑니다.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길래 100억이나 빌려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자금 출처 세무조사입니다. 그러면 독사라는 애는요, 어떻게 여러분들 돈을 끌어 모았을까요? 정상적으로 아니면은 남을 좀, 좀 안에 있는 것도 좀 팔고, 안에 있는 거, 죄송해요. 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그쵸. 안에 있는 것도 좀 팔고, 사람도 좀 저기 바다에 좀 빠뜨려서 좀 하고, 그죠. 피카츄도 대보고, 전기고문.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벌어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거 자금 출처 세무서가 나가면 얘는 이제 깜빵을 가는 거예요. 깜빵.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독사가 갑법인한테 돈을 빌려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이름을 밝히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나한테 이자를 준다라는 사실을 밝히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안 밝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면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장님한테. 그래서 막 칼을 꽂는 거야. 막. 드라마 너무 그죠? 영화나 드라마 너무 이렇게 무섭죠? 알겠습니다. 제가 꼭 안 밝힐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갑법인이 누구한테 이자를 주는지 안 밝히는 겁니다.
맞죠? 안 밝혀요. 안 밝히다 보니까 그러면 세무조 입장에서는 밝히면 14%로 원천징수 하겠는데 안 밝혀? 안 밝히니까 14% 원천징수하고 끝낼게? 라고 하면 다 이렇게 안 밝히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소득세 쪽 가시면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을 받게 되면 45%로 원천징수 다 하거든요. 했죠.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니까. 그래서 요 갑법인이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이자를 주는지 밝히지 않잖아요. 밝히지 않으면 소득세 최고세율인 45%로 원천징수도 하고요. 거기에 지방소득세 10%더 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9.5%를 세무서가 그냥 세금을 그냥 걷어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싫으면 밝혀내서 그냥 15.4% 맞으라라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이제 납법인은 나머지를 독사한테 주고요. 이건 FM대로 가정한 거예요. 현실에서는 5,050원 줬다. 또 뚜뚜뚜 맞는 거야, 이제. 맞죠? 다 줘야지. 그래서 원천징수도 45% 당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자도 10,000원 다 줘야 되는 건데, 이건 현실 무시. 그죠? 자, 그러면 회사는 분계를 어떻게 끊었을 거냐라고 하면, 이자 비용 10,000원 발생. 맞죠? 근데 실제 이자 돈 나가는 건 5,05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대변에 예수금 이렇게 잡았겠죠? 음. 자, 이제 세법. 근데 세법은 이 이자는 정상적인 이자 아니면 누구한테 지급하는지 밝히지 못하는 이자. 후자죠, 후자. 후자니까 순자산이 감소했지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부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사회 유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사회 유출이 구분이 되죠. 5,050원은 독사라는 애한테 간 거지만, 맞죠? 나머지 4,950원은 세무서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5,050원만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거고, 4,950원 귀속자가 세무서 국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송금 불사님 이렇게 누구한테 이자를 주는지 밝히지 못하는 건 대표자 상해로 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한테 귀속되는 건 이미 사정에서는 미친 듯이 했죠. 세금과 공과금 쪽에서. 거기에서는 기타 사유치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이렇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나오면 원천징수분은 기타 사유출이고 원천징수 제외분은 상여 때리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FM입니다. FM. 요건 FM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원천징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뭐 원천징수분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대표자 상여 때리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사례등 그냥 FM대로 한 거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단계 있죠? 2단계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2단계 여기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는 회사가 방금은 사채업자한테 돈 빌렸잖아요. 근데 요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는 내가 회사채 발행한 회사채.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누구한테 이자를 주는지 밝히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똑같잖아요. 맞죠? 사채업자한테 빌리나 사채를 발행하나 다 이자를 누구한테 주는지 안 밝히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원천징수분은 기타 사유출, 나머지는 대표자 상여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2단계는 출제 안 하거든요, 시험에. 맞죠? 말 문제로만 종종 출제하지. 맞죠? 자,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라는 거 할게요. 자, 건설자금 이자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회계 1급 때부터 뭘 배우냐면, 이자 비용을 자본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자 비용 자본화하는 걸 우리가 건설자금 이자다라고 해요. 해석하면 내가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빌린 거예요. 즉 유형자산이나 법인세는 유무형자산만 해당이 됩니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돈을 빌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 나가죠? 맞죠? 그걸 아마 회계 쪽에서는 우리가 뭐였지? 차입원가 자본화 아니면 금융비용 자본화라고 부르고요. 그걸 법인세에서는 건설자금 이자다라고 불러요. 여기 그 뜻이야. 딱 해석하면 그 말입니다. 그 말. 자, 그런데 다시 이 건설자금 이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한테 빌렸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빌렸냐에 따라서 특정 차입금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 차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차입금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지가 명확한 차입금을 특정 차입금이라고 불러요. 맞죠? 그것 아니면 그냥 일반 차입금이라고 불러요. 네, 우리 시험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차입금만 출제해요. 왜냐? 보세요.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기업회계 기준은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차입금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대. 죄송해요. 예,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게 명확하잖아요. 그럼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무조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 원가가 강제. 그럼 취득 원가 강제가 자산 강제라는 뜻이죠, 뭐. 맞죠? 자산이 강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송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차입금 원가 산입은 취득 원가도 될 수,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세무 조정을 출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자 비용 동네니까 회사가 전부 다 이자 비용, 비용 잡아요. 그럼 비용 잡는데 일반 차입금이면 비용도 가능하잖아요. 세무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차입금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들.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죠? 넘어가고요. 자, 이제 업무, 무관, 자산, 이자라는 거 할게요. 여기서 좀 끊고 갈게요.